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3라운드 4경기 조금 전 속기 2국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진행 중인 장고 1국과 속기 3국 시작할 텐데요. 자, 정말 김채영 선수와 김미리 선수 오늘 칼로리 소모가 엄청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혈전 끝에 김채영 네.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에이스의 그런 위력을 보여주었고요. 서울 부광약품팀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인제 하늘 내린 팀이 제동이 걸릴 수가 있을 것인지 나머지 두 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속기 대결로 넘어왔습니다. 장혜령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대결. 자, 각각 양 팀의 3주전 선수들입니다. 네, 초반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장혜령 선수가 네. 지난 시즌에 데뷔를 한 선수인데 지난해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텐데 장혜령 선수의 오늘 이번 목표는 저번 시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것일 테고요. 장혜령 선수가 네. 지난 시즌에는 9번의 출전이 있었는데 이제 한 판도 이기지 못했고요. 이번 시즌에는 오늘이 첫 출전입니다. 이유진 선수는 2015년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안 좋아졌다가 지난해 조금 이제 나아진 모습을 보였죠.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제 5할이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바둑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하게 두어지는 그런 정석 진행인데 이 배석보다는 다른 배석에서 좀 더 사용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초반부터 급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 모양은 우상규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이 모양이 지금 네. 이 자세보다는 어떤 자세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제가 이걸 지금 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백돌이고요. 백돌이고 여기도 백돌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럴 때 흙이 여기를 걸쳐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화점에 걸쳐갔을 때 그때 협공을 하고서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었죠. 네, 이런 상황이 많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를 뭐 막고 몇 수는 당연합니다. 여기를 막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진행을 시키거든요. 다음에 이곳을 두면 이제 백이 이곳을 지키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습니다. 보통 때 두던 배석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흙의 선택은 여기 한 점을 잡는 것과 여기를 밀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어간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고 네. 이쪽은 백이 두게 되고요. 여기를 젖혀도 잡아서 다음에 좌변 기분이 좋겠어요. 여기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받게 되는데 재차 여기를 끊어서 백도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랑 배석이 좀 많이 다른데요. 안 끊고 바로 두 점을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바로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은 여기를 늘어서 어차피 다음에 백이 여기 날일자를 가면서 지금 조여 붙이는 것이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여유 있게 두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자세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장혜령 초단과 이유진 초단의 대결 이외에도 박지은 구단과 건주리 초단의 대국이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상황이 조금 변했겠습니다만 아까 잠시 쉬어가는 타임에 저희가 검토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박지은 선수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박지은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 흐름 그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은 이 바둑이 오늘의 승부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국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그 바둑은 처음부터 보여드리진 못했으나 저희는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한 1시간 정도 경과가 됐는데도 한 열 몇 수 두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였습니다. 네, 초반부터 아주 신중하게 흘러가는 네. 바둑인데 지금은 이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유진 선수가 뭐 맞고 잡고 네. 이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혹독한 신고식을 했었던 장혜령 선수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시즌 데뷔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보다 더 긴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서연 초단, 네, 뭐 김민정 초단, 김경은 초단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데뷔하는 선수들인데 비슷한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권효진 감독이 어떤 식으로 조언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심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네.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실전은 여기를 하나 단수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 교환이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는 아직은 몰라요. 네. 여기서 흙이 안 받고 먼저 좌변 쪽을 성공할 수 없을까요? 지금은 그런 거 가능하죠. 이렇게 뛰어들고 백이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전투로 간다면 이런 진행이 됩니다. 중앙전이 되겠고요. 30초, 지금은 이 한 칸 뛰는 수가 워낙 여기를 두는 게 제격이라서 5, 좀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단 이쪽으로 뒀어요. 앞서 제가 여기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를 백에 두다 보면 이쪽에 백에 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벽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을 말씀드렸던 건데 실전은 가운데로 갈라쳐 왔습니다. 백이 아까 같이 좀 급박한 전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이제는 더욱더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흑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더 근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수를 두는데요.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흑이 붙이고 나왔을 때 백이 이쪽으로 파고들 여지가 있으니까 이 한 점의 가치가 작아졌죠. 그럼 백은 이런 식으로 둬도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더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고 늘고 네. 이쪽을 붙이고 이런 진행이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만히 따냅니까? 끊을 의지가 없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이곳을 째고 나오는 것과 이쪽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한 수로 완벽한 방어는 없다는 것인데 네. 백이 이런 정도 행마를 한다면 흑이 이쪽을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자리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이유진 선수가 평범하게 받진 않았는데요. 어떤 생각일까요? 자, 조금 전 끝난 속기 2국 승자
김채영 선수 만나봅니다. 네, 김채영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듣고 싶은데요. 오늘 서로 실수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때는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좀 큰 실수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중앙의 백이 빈 삼각으로 찝어갔을 때는 좀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찝는 수를 제가 못 보고 있어서 찝혔을 때는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잠시 또 후반으로 가서는 이제 김미리 선수의 페이스였을 때 약간 의욕을 상실한 느낌의 그런 표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큰 실수를 네. 한 번 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충격이 좀 있어서 사실 그래서 좀 많이 나빠진 줄 알았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바둑 이외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자 리그도 그렇고 특히 이 여자 선수와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최정 선수 못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뭐 국내 무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랭킹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그런 쪽으로의 생각 궁금합니다. 우선은 세계대회 출전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좀 일단은 못 해본 거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이 나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세계대회 선발전을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그거를 올해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가대표에 다시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네, 잠시 이제 떠나 있다가 다시 합류를 한 건데 김채연 선수가 생각하기에 국가대표 훈련을 하면 확실히 장점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약간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계속 국대를 하고 있다가 조금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한 1년 정도 쉬다가 요새 다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또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되게 좋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매일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바둑 공부를 하려면은 국가대표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도 같은 말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 달에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서울 부강약품이 아직까지는 뭐 한 판밖에 대구를 하진 않았지만 현재 패점도 없고 게다가 오늘도 일단 먼저 선승을 거두었습니다. 팀의 어떤 목표, 당연히 뭐 우승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각오 뭐 이런 것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9팀을 평가해 놓은 그런 글들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저희 팀을 강팀으로 보는 팀이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반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또 전투력 상승하죠. 자, 그러면 중간에 N행시 먼저 짚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5글자예요. 오행시인데요. 자, 부강 김채영입니다. 이제 부강하면 또 김채영 선수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부산에서도 광, 광주에서도 김채영 선수 인기가 최고입니다. 채널 고정. 마지막은 총을 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 네. 영원히 고정.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자 리그는 더욱더 다승왕 경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또 김채영 선수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그 목표도 개인적으로 있을 텐데 한 3명 정도 가장 승리가 좀 많을 것 같다 선수를 꼽아주시자면요. 우선은 요즘 전승을 하고 있는 오정아 선수를 가장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랭킹 1위 최정 선수나 그 다음에 이제 오유진 선수도 많이 이길 것 같아요. 그 3명의 김채영 선수는 없는 건가요? 당연히 포함으로 생각을 했던 건가요? 저 빼고 3명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대회에서도 또 여자바둑 리그에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채영 선수에게 이제 승자 인터뷰로 정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게 됐는데요.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네. 영혼함을 아우르는 김채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몇 수 진행이 됐고요. 수순 알려주시죠. 지금 우아기 쪽을 걸쳐서 두었습니다. 보통 이쪽이 이렇게 모양이 좋을 때에는 걸침보다는 갈라침이 많은데 실제는 이유진 선수는 걸치는 선택을 했고요. 그 뒤에 여기를 붙이고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밀어서 네. 지금 늘어간 장면입니다. 갈라쳤다면 오히려 이 하변의 세 점과 연결시켜 줄까봐 그래서 갈라치지 않고 걸쳤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 정도의 네. 진행으로 평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주더라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초반 진행은 제가 보기엔 백이 괜찮습니다. 일단 이쪽을 이렇게 두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뒀다면 여기 끊는 수를 노리면서 좀 더 여기서 타이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이 되었고 아주 미묘한 자리입니다만 갈라치는 방향 그리고 이쪽에서의 처리 걸침의 방향 이런 것이 약간씩 핀트가 벗어났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포석은 살짝 장혜령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치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달렸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네. 그때 치받아서 흙이 좋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먼저 네. 두나요? 치받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요. 3-3을 들어가면 이렇게 붙이는 반격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백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일단 바로 순순히 받아주진 않고 있는데요.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백의 두터움이 있어서 특히나 여기를 갈랐을 때 그 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치받아야 합니다. 치받고 오히려 주변의 두터움을 생각한다면 이유진 선수가 몸을 사리고 맞고 나서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있어야만 아까 흙이 치받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집도 집이고 지금은 흙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앙으로 내모는 것이 초, 그냥 받는 것보다는 득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치받아 갔고요. 이유진 선수도 강한 반발이라면 일단은 여기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여기를 뒀을 때 그 뒤가 문제입니다. 가볍게 둔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먼저 나를자를 30초. 붙여가면 둘, 여기를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죠. 근데 이 수 자체는 여섯, 여기를 두는 것은 없애는 그 네. 자주 나오는 수법인데요. 이제 찝는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교환 자체는 부분적으로 악수이기 때문에 교환을 시키고 들어가면 백도 그냥 벌리거나 아, 네. 예, 가볍게 행마를 했을 겁니다. 자, 옆으로 붙여가면 모양을 잡는데요. 백이 치받으면요. 이유진 선수가 여기를 늘기 위해 네. 이 수를 선택을 했죠. 둘, 끊을 수가 없나요? 계속 끊으러 가면 네. 여섯, 오히려 백이 잡히게 됩니다. 양쪽 맛보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백이 네. 초반에 크게 당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여기를 끊어가지는 않고 그냥 이쪽을 두고 흙이 치받아서 받아주고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그 교환 없이 그냥 두 칸을 벌리는 것도 일곱, 있어요. 여덟, 아, 교환시키네요. 네, 결정 짓고요. 초반 흐름이 약간 백이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워낙 갈 길이 먼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 뒤의 변화가 중요하고요. 다음은 흑이 이쪽 부근을 둘 확률이 높습니다. 자상기는 안 큰가요? 좌상 쪽이 크긴 한데 제가 선택한다면 이쪽을 네. 두고 나서 백이 한 점을 움직일 때 거기서 파생되는 싸움으로 네. 변화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쪽의 흑돌이 강하기 때문이죠.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여기를 선택을 한다면 백도 이쪽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맛보기성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흑이라면 우상을 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상 구침 낮은 곳과 높은 곳 차이 있을까요? 지금 먼저 이쪽을 둡니까? 네. 이곳은 지금은 낮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중앙 쪽의 어떤 발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곳이나 날일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것도 차이가 있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왠지 하나만 해도 여기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쪽을 두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건너 붙이는 것을 보거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요. 하변은 30초. 받전자 자리 갈라가는 거 백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상황에 따라서는 신경 쓸 수 있죠. 거기 바로 끊는 건 생각 어. 못 했는데요. 이 싸움이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기 째는 게 이렇게 흑돌이 오면 그때는 백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지금 이 끊는 수 자체가 백의 두텀을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곳마다 이렇게 외치는 수라서 잘 네. 떠오르는 수법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두어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단수를 치고 네. 일곱, 이을 때 백은 이쪽으로 받아주는 행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 띄면 혹시 바로 째는 것도 있나요? 여기가 신경 쓰인다면 네. 이쪽을 두고 나서 뭐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런 데를 두고 나서 흑의 수법을 기다려도 이 싸움이 흑이 좋다고 느껴지진 않는데요. 확실한 것은 굉장히 전투적인 수고 지금 이 째는 거를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셋, 장혜령 선수는 그쪽을 좀 신경 쓰면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일곱, 여덟, 일단 뭐 째는 게 두렵지 않다. 곰마 쪽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중앙 쪽만 보면 오히려 주도권은 백이 뺏기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변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뭐 당장 엄청나게 두려운 무언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가는 것도 선수고 네. 여기를 돌파하는 자세가 나왔을 때는 이 흑돌도 못 살아 있어서 이렇게 찌르고 여덟, 아홉, 둔다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받아도 계속 돌파하기에는 지금 이쪽 단점을 돌파는 해도 중앙 쪽의 단점을 신경 써야 되니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럼 그냥 두 점을 바로 움직여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끊어가는 자세 흑이 네.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 4번 남았습니다. 자, 이유진 선수가 평범한 포석을 거부합니다.
지금 쌍립을 설지 막을지를 가지고 장현영 선수가 고민한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고민 끝에 지금 있는 수를 선택을 네. 했는데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안다는 건 틱이지만 이 흑돌에 대한 어떤 핵마를 구할 때에는 막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저라면 막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계속 안심하고 중앙 둘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이쪽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죠. 그냥 백이 약간 당해줄 생각이라면 사실 뭐 이렇게 둘 때 그냥 이런 데 잡고 30초, 나가는 것과 넘어가는 거 맛보기다 해도 뭐 엄청 네. 통렬한 자리는 분명 아닙니다만 다섯, 여섯, 뭐 받아줄 수도 있고 이쪽 핵마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애초에 흑이 끊어간 방향 자체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백이 여기를 막았다면 흑이 어차피 한 칸을 띄었을 테고 이런 데 하나 갖다 붙이고 나서 이을 때 이런 날일자 핵마를 해서 들여다보는 걸 방해하면 흑이 끊어서 뭐 그렇게 득을 보는 싸움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평범하게 우와 흑만 연결하는 건 별게 없는데요. 지금 장혜령 선수도 네. 여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쪽은 여차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로 그냥 받아주고 흑이 계속 차단을 한다면 이런 식의 차단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찝고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차단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흐름 타고 나오면 오히려 흑이 얇다라는 판단으로 이쪽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하변 쪽이 별게 없다면 지금 흑이 여기를 끊어간 게 원래는 끊을 때는 상대가 약하니까 끊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것은 오히려 백이 여기를 움직일 때 흑 이 두 점이 약해지는 그런 쪽이 신경 쓰여서 하나, 둘, 셋. 네. 결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거기서 득을 보지 네. 못하면 지금 흐름은 흑이 이상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중앙 쪽을 끊어간 건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하나 찔렀고요. 여기서 선택의 기로죠. 아까처럼 둘 수도 있고 네. 아예 그냥 여기까지 다 나가놓고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쪽을 찝어서 넘어가는 것과 중앙 나가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흑이 어차피 중앙 쪽을 받아야 한다면 이 교환이 이제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 될 텐데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길 나가면 여길 잡을 것 같으니까 하나 교환을 미리 시켰죠. 아, 그렇네요. 잡는 순간에는 네. 단수 교환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둬도 백이 나쁜 그림은 안 나왔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까지 교환을 시킵니다. 좀 더 과감한 선택이에요. 아예 그냥 봉쇄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렇게 나가놓고 흙이 여기서 봉쇄를 하고 넘겨주는 것은 봉쇄하는 자세가 아까 여기를 틀어막는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네. 흙도 좀 더 강하게 둘 확률이 있습니다. 대신에 백도 흙이 차단을 하는 자세가 나왔을 때에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좀 아깝죠. 아까처럼 여기를 끊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둘, 좀 더 장혜영 선수가 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차단을 하고 공격을 한다면 그래도 그전 하변 모양을 많이 지우긴 한 건데요. 그래도 뭐 이 선택이 글쎄요. 백이 네.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까지는 백이 미세하게나마 약간씩 좀 핀트에서 벗어난 느낌이고 일단 집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행마를 할 것 같아요. 나가면 아까보단 나가는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지키고 나갈 때 쭉 밀어가는 30초. 그런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까지 따내는 것까지는 외길이 될 텐데요. 자, 이유진 선수가 먼저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선택이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국과 마찬가지로 3국도 초반부터 격전입니다. 결국 이우진 선수는 처음 생각했던 대로 차단을 하러 갔고요. 네. 일단 애초에 백이 네. 둘 수 있었던 자세에 비해서 이 정도라면 흙의 하변 돌파가 잘 된 모습입니다. 30초. 하나, 둘, 그 전에 여기 하변을 좀 신경 써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공배를 채우고 하나 붙여서 여덟, 임시 방편을 해둔 이후에 이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마지막 나가는 것을 아껴둔 채 여기를 따고 나서 네. 좀 다른 선택을 이쪽을 나가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게 실전보다는 더 나아 보였는데요. 지금은 하변 돌파한 자세가 흙이 괜찮아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면 흙도 물론 뭐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백이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 두 점을 잡아도 여기를 젖히면 하변에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흙이 앞으로 이런 곳을 기대면서 이렇게 나갈 확률이 있고 흙이 이쪽을 밀어가는 것도 거의 선수성이고 네. 지금은 흐름이 좀 변했어요. 이우진 선수가 약간 무리한 선택으로 싸움을 걸어갔는데 10초. 백의 대처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셋, 넷, 또 둘만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자, 역시 가장 먼저 우변 백돌과 연계해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네. 백도 반발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30초. 만약 이제 여기를 두면 이런 네. 수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전은 여기를 젖혔네요. 받아주면 그때 한 칸을 뛰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발이 어렵겠어요. 이렇게 반발하는 네. 것은 입고 쭉 뚫을 때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둘, 셋, 넷, 또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로 막아서 어차피 끊는 것은 혹으로 뚫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교환을 미리 시키는 것 같고요. 지금은 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확실히 잘 풀렸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 교환 안 합니까? 딱히 괴롭히는 수단을 찾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두면 네. 백도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이런 데를 한 칸 띄어서 받으면 여기는 덮어 씌워도 다시 이쪽으로 나가면 되고 뭔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덮어 씌우는 순간 오히려 지금 백이 여기를 막고 흑도를 공격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하나, 둘, 셋, 자체로 앞으로 괴롭힐 여지를 생각한다면 여섯, 큰 자리입니다. 네. 여덟, 아홉. 백은 여기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두 선수 네. 저랑 생각이 전혀 다르네요. 이제는 이쪽 뭔가 흙이 그래도 가르고 나가면서 시도를 해야죠. 여기를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흙이 가르고 나가는 것 자체가 두터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넷, 다섯, 그래서 보통 살더라도 여덟, 외세가 막히면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진 선수가 여기선 또 소극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두 선수가 너무 쉽게 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격을 주도하기 위해서 네. 혹시 강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이쪽 부분을 먼저 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흙이 약간 이쪽 전투에서 성공했던 것이 다섯, 반감될 것 같습니다. 일곱, 백이 지금 이쪽 연결만 확실하다면 이제 흙만 열고 백은 이쪽을 나오는 공격, 이쪽 모자로 덮어 씌우는 것 여러 가지 즐거움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생이어도 누가 더 약하냐에 따라서 응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유진 선수는 우하가 더 약하다고 본 것 같고요. 둘, 셋, 넷, 다섯, 이쪽 정도 이제 네. 지켜두면 보통인 것 같은데요. 아홉, 안 지켜 한 발 더 세게 갑니다. 아예 그냥 여기 열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선수이긴 한데 네. 살아있나요? 아니요 살아있진 못하죠. 역시 양쪽에 한 집씩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여서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흙이 여기를 기대 갔을 때 이걸 견딜 수 있을지 지금 돌파하는 것과 덮어 씌우는 것 흙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 여기를 어깨 짚어가는 것이 제격입니다. 넷, 다섯, 여섯,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어깨 짚었을 때는 다음에 여기 씌어가는 것을 확실히 네. 보고 있었고요. 지금은 받았을 때 덮어 씌우는 게 가능한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엉성할 수도 있겠고요. 똑같이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쪽을 둬서 30초.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셋, 백이 항상 여기 미는 게 지금 여기 찝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일곱, 이 진행은 여덟, 단수 치고 여기를 끊어가서 싫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또 다른 식으로까지 반발했고 네, 묘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수에 대처할 때에도 흑돌이 여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틀어막는 자세가 여전히 씌우는 것과 여기를 틀어막는 걸 봐서 맛보기로 아주 기분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좀 더 엉성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혹시 기대가는 수법은 같지만 배석이 달라서요. 백도 여기서 다시 막아야 한다면 지금 둔수는 악수가 되는데요.
바로 막아가지는 않겠죠. 백이 지금 이쪽으로 밀고 나오거나 했을 때에도 이수는 약간 느슨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 돌파하는 자세가 여길 젖히고 여길 젖혀 있는 걸 당한다면 백이 여기 먼저 미는 순간 중앙이 여기까지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제압하면서 여기 흑도를 신경 써야 되는데 흑이 돌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뚫는 자세보다 못합니다.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다음에 여기 덮어 씌우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일단 네. 백이 여기를 어딘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이유진 선수가 약간 느슨하게 지금 그물망을 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백이 지금 뭐 좋은 싸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 곳으로 지금 한눈을 돌렸고요. 이수는 일단 정수는 무조건 여기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여섯, 일곱, 여덟. 묘한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백은 여기를 지켰어야 되고 이유진 선수는 한 발 아래로 어깨 짚는 편이 좀 더 강렬했고요. 일단 백이 밀고 나오는 모양이 힘찹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두는 자세가 흑이 여섯, 약간 그 떨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 여기가 다 선수로 듣는다면 일단 돌파했는데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지금 돌파를 하고도 이쪽 형태가 지금 불안불안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텁게 막히기라도 한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막는 자세가 나오고 여기 따내는 게 지금 선수라고 보면요. 수상전도 쉽지가 네.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쪽 선수 교환 시도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교환을 시키고 네. 그다음 여기를 젖혀서 간다면 지금 백이 이쪽 부분을 두는 게 거의 이쪽 흑도를 봐서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흑이 돌파하긴 했지만 흑도 완벽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30초. 상당히 불안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자리도 급하지만 여기가 워낙 급해서 지금 뭐 한눈을 돌릴 틈이 없네요. 하나, 둘, 셋, 물론 백이 더 바쁘긴 하지만 흑도 손 뺀 이 백의 한 수 정도는 여기서 벌어야 할 텐데요. 이유진 선수의 공격이 조금 느슨했지만 그것은 이미 백이 한눈을 판 이후의 공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수 덜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이 급한 것은 뭐 흑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금 급해요. 묘하게 균형이 맞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시간 벌고 있고요. 젖혀서 둘 때 흑이 그게 어렵다면, 차단이 어렵다면 그냥 위로 막나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싶네요.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두고 나서 연결을 하면 다시 이런 곳을 뛰고 그냥 정돈하는 그런 것도 흑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바깥쪽부터 확실하게 이쪽을 좀 선수를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겠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백이 한 번 더 봉쇄를 가했을 때 그 형태의 엉성함 등이 있어서 확실한 선수인지는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반적이면 받겠지만 지금은 절대 선수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받아줍니다. 네, 일단은 받았어요. 네. 지금 뭐 출기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을 하기엔 두 선수가 모두 다 네. 떨리는 상황이라서요. 이제는 장희령 선수가 이쪽 젖히는 것 시도를 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전에 흙이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자세에 비해서 네. 지금 확실히 좀 강도가 덜합니다. 연타를 하긴 했지만 자체로 뚫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작전을 달리해서 여기 차단만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흑도를 이쪽으로 가게 해서 여기 차단을 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를 바로 막았을 때에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넷, 다섯, 여기를 젖혔을 때 흙이 되는지조차 의문이었잖아요. 네. 아홉. 그렇다면 흙은 이 장면에서 먼저 이런 데를 두고 나서 여기 건너붙이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할 수 있는지 아, 그런 네. 걸 살펴볼 수 있는 자리죠. 여기를 두면 일단 무조건 버티겠네요. 백도 여기를 받고 나서 흙이 여기 끊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지금 여기 따내는 단점이 있어서 끝까지 이 돌을 공략할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합니다. 아, 우변이 흑도 선수로 끊기니까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돌아갑니다. 자, 지금 장고 대결은 끝이 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유리했던 박지은 선수가 그대로 그 흐름 가져간다면 이 3국이 결정국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혜영 선수가 일단 우변 쪽을 넘어가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피해를 본 것은 없어요. 한번 손을 뺐지만 이유진 선수의 약간의 그 느슨한 공격 그것이 결국은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타격은 입히지 못했고요. 자, 저희는 지금 끝난 장고 1구 장고 대결 결과를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선 상황과 아, 그대로 네. 이제 흐름이 마무리 지어졌네요. 또 수수는 굉장히 길었지만 불계승으로 끝났습니다. 박지은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이제 하늘내린의 1주전 박지은 선수 권주리 선수를 맞아서 역시 반격을 꾀합니다. 1대1 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3국이 승부판이 되는데요. 양 팀의 믿을 수 있는 1승 카드 박지은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각각 1승을 가져갔고 3국 2대국이 승부판이 되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를 다른- 뒀어요. 아, 거길 뒀군요. 네. 근데 이수 후수인데요. 여기를 백이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만히 아. 놔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길 찝어도 네. 그냥 이어서 이 자체가 끊어지질 않죠. 아, 수순만 잘 받으면 되는군요. 어떻게 둬도 백이 네. 여기를 두는 순간에 두 수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흙이 끊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둘, 셋, 넷, 오히려 흙 쪽이 끊어집니다. 네. 다섯, 일곱, 아, 거기 선수를 간과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거는 한 수 놀았는데요. 갑자기 이게 뭡니까? 이미 그 전에도 흙의 공격이 실패였지만 네.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완전 불필요한 교환을 해놨죠. 유진 선수의 착오가 나왔고 이렇게 되니까 우변 쪽의 접전도 끝이 났습니다. 다시 셋, 좌상으로 손을 돌립니다. 다섯, 흙이 득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쪽 선수를 통해서 여기 흙돌이 듣는다는 거. 아, 네. 그거 말고는 득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이도를 움직여서 세 점을 움직여서 그곳을 노려보고 있을 텐데요. 장혜령 선수가 무리하게 손을 뺐는데 건드려서 오히려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바둑은 백이 좋은 흐름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유진 선수도 여기가 선수라는 것, 이제 그것을 노리고 이쪽 약점을 좀 노려야 돼요. 흙이 단순하게 안에서 살고자 타게만 신경 써서는 지금 흐름이 흙이 어렵습니다. 흙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백이 바깥쪽을 두텁게 감쌀 수 있다면 지금 이 흙돌 전체가 아직 못 살아 있고 흐름이 이상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네요. 받기가 그만큼 껄끄러울까요? 네, 지금 이쪽이 명백한 실패이긴 한데 여기 선수라는 것 백도 좀 껄끄러우니까 네. 쉽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그냥 여기를 완전히 신경 쓰고 받고 있네요. 그렇네요. 흙이 갈 길을 열어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선수라면 네. 이쪽을 째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 수는 여기를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킬 거라면 애초에 늘어간 수로는 한 칸 뛰는 행마가 나왔겠죠. 그렇네요. 지금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네. 붙일 생각이었다면 여기는 한 칸 뛰고 여기 미는 수에 대해서는 뭐 이쪽 붙여서 응수한다든지 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유진 선수의 실수가 나왔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머네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백도 행마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씌워갈 수 있을까요? 셋, 넷, 다시 씌워 가야죠. 지금은 덮어 씌우지 못하는 순간 여덟, 돌파를 뜻하고 그 순간에 양쪽의 백돌이 오히려 넓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흙이 째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장혜령 선수가 덮어 씌울 수 있느냐 중요한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안 좋죠. 네, 지금 백의 형태가 껄끄럽습니다. 여기 늘어간 수가 이렇게 붙여서 처리를 할 거라면 확실히 좀 이상합니다. 네. 역시 그 수가 문제수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에서 사는 걸로 만족을 합니까? 일단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여기를 건너 붙이고 나서 이쪽을 갖다 붙이는 것. 그리고 여기가 백이 선수가 된다고 해도 흑이 여기가 선수라면 여기를 단수 쳐서 끊어집니다. 찝는 것과 이쪽 돌파가 있어서 네. 뭔가 응수를 물어보고 싶은 자리였는데 마지막 이쪽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 셋, 그리고 백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해도 지금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좀 어렵긴 해요. 일곱, 여덟, 아홉,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봤더니 이 수는 자체로도 득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흑이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세가 나왔을 때는 여기를 선수하고 나서 날일자가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좀 없애긴 했습니다. 30초. 하나, 자, 유진 선수도 셋, 지금 갈 길에 대한 여섯, 그런 방향, 여덟, 갈피를 아직 못 잡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쪽을 노릴 때도 이 교환이 있는 게 득인지는 약간 의문인데요. 그래도 여기를 한번 밀어보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에서 사는 과정에서 백이 계속 이런 자리를 허용한다면 나중에 약점을 노릴 때는 이미 백은 강해져 있죠.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너무 이효진 선수가 좀 약한 쪽으로 생각을 네. 했네요. 그 전에 공격적이던 행마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셋, 아니면 하변 쪽에 착각을 했을 때부터 좀 위축이 됐을까요? 어차피 지금 장혜령 선수는 계속 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받아줬을 때도 오히려 지금 안쪽에 흙의 근거에 있어서 이 교환이 별로 득이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몸집이 커지면 여기가 선수라는 게 확실치 않습니다. 장담 못하죠. 지금은 여기를 안 받고 백이 여기를 그냥 제압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여기를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여기 맞고 한 칸 뛰고 이런 것은 다섯, 오히려 약간 흙 쪽에서 아쉬운 일곱, 그런 여덟, 흐름이고 이제 뭐 안에서 이러고 또 강하게 됩니까? 네,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곳은 계속 얇은 곳으로 지목이 되었던 곳이니까요. 여기가 지금 선수라면 이렇게 네. 나와 끊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마지막 하나, 여기가 선수여야 여기를 치고 뚫는데 지금 네. 여기 이런 데를 두면 여섯, 그냥 따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잡으면 여기가 다 잡혀요. 아홉, 약간 뒷만 나쁘게 받았는데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쌍립 서고 끊어가는 자세는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젖혀가면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길 젖히면 패가 될 확률이 있어서 네, 넷, 그거는 좀 다섯, 확실치 않네요. 네, 서로 심각하게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천지대패죠. 흑은 여기 뚫는 것을 각오하고 패를 하고 백은 패를 치면 여기 전체가 끊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여기를 하면 이게 흙이 약간 무리 같아 보여요. 여섯, 일곱, 여덟, 둘 때 아홉, 이렇게 단수를 치면 네. 이걸 따내면서 패가 되는데 이 패를 할 때는 백이 여기를 이어도 지금 이쪽을 끊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끊으면 여기를 둬서 이 전체 수상전도 좀 봐야 되고 이 패는 이 패대로 백이 따낼 때 계속 패감 쓰면서 버텨야 되고 네. 흙이 좀 무리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그래도 그 길 말고는 없는데요.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뭐 서로 이미 내친 걸음이죠. 애초에 여기를 교환을 시켜 놓으니까 안에서 사는 자세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 중앙 쪽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수로 그냥 이런 데를 두고 나서 날짜 두고 젖히는 걸 봤다면 뭐 쉽게 안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중앙을 노리는 것에 비해서 이유진 선수 타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팩감이 100도 뭐 별로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두고 있으면 지금 아직 흙이 못 사는 상태라서 다른 곳을 선수하고자 막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흙이 좀 더 급한 싸움입니다. 이을 때 흙도 그냥 패를 이어버리면 승부인가요? 여기를요. 네. 그럼 백도 그냥 연결하나요? 이거는 연결해서 흙이 망했죠. 여전히 여기 한 점은 잡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한 칸 띄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흙이 안 되고요. 지금 네. 흙이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한번 이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살려놓은 다음에 이쪽을 끊는 것과 이쪽 연결을 뭐 꾀하는 하나, 그런 진행이 아니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진행도 뭐 그렇게 여덟, 좋진 않네요. 아홉. 일단 패감 썼습니다. 지금 팩감은 아니죠. 지금 패를 걸어간 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을 때 그렇네요. 찝었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백이 먼저 이런 데 가도 사실 흙이 여섯, 떨립니다. 지금 수가 워낙 많아서 그 수로 한 번만 더 두면 흙돌이 잡힌다는 거네요. 아니요, 근데 그 수는 좀 실수인데요. 흙이 살고 네. 여기 이을 때 그냥 여기 이으면 여전히 끊어지잖아요. 그럼 흙은 흙대 네. 여기는 여기대로 살고 지금 여기는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따낸 수는 좌변부터 조여 붙여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지켰어야 되는데 다섯, 여섯, 완착입니다. 여덟. 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두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